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도 중독일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가족들의 표정입니다. 맞아. 가족들이 저 사람 진짜 심하다. 이제 제발 좀 술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니라 왼수다. 술 안 먹고 사는 꼴 좀 보고 싶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 본인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술 문제가 이게 심각한지 아닌지 제일 잘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아까 신영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필름이 끊기는 현상,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자주 온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간단하게 우리가 선별 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체크리스트네요. 하겠습니다. 예. 네. 뭐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면 상당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고 아이고 세상에. 적어도 1가지만 속해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 음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예, 일단 내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다. 야, 이젠 나도 안 되겠다. 심지어 씨는 한번 아닌 것 같아. 즐기기 때문에. 네, 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끊을 이제 이유가 없는. 네. 아 예. 뭐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어가십니다. 네. 2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막 짜증이 나고 주위 사람들도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이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고 주위 사람들의 지적에 대해서 화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너 시작해요. 이렇게 술 마시면 진짜 큰일 나. 이런 네. 얘기를 들어봤으면 주위 염려하셔야 사람- 돼요. 그 얘기를 다 들으면은 같이 또 취하기 본인이 막 화가 나죠. 아, 그 괜히. 얘기를 듣고. 예, 심사가 뒤틀리고. 네, 심진아 씨 주변에는 다 네, 취해 다 있을 같이 수 취합니다. 있어요. 아주 예. 아쉬운 분들이라서 저런 적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술이 깨서 죄책감이 좀 자기가 드는 거죠. 특히 제가 알던 환자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부인하고 중요한 결혼식에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번에 진짜 갈 수 있지? 당신 술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거기를 안 가겠냐? 네가 날 뭘로 보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서 전날 술 많이 마시고 아이고. 떡이 돼서 들어오셔갖고 결국 약속을 못 지키거나 애들하고 놀러 가기로 다 약속해놓고 애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면 다음날 굉장히 죄책감이 들죠. 아유. 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상당히 위험하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해장술을 하신다. 저는 이거 해장국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해장술이다. 해장술이네요. 네. 그러네. 해장술. 술이네. 영어로 이거를 아이 오프너라고 한답니다. 눈이 번쩍 뜨인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네, 네. 아이 오프너. 해장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는 이제 푹 주무셨잖아요. 적어도 한 6시간 이상 주무시게 되니까 술을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금단 증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느낌이 싫으신 거예요. 예, 대단하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한 컵으로 해장술을 쭉 들이키셔야지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식은땀도 안 나고 손도 덜 떨리게 되는 것이죠. 어우 세상에. 제가 알았던 그 술장아찌 그분이 농협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이제 얘기를 다 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려서 아이고. 사인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그래서 정도 요 증상이 나오면 염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간단한 테스트에서 4개 중에 2개, 적어도 1개 이상 만족하면 문제 음주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죠. 예. 뭐 질문 하나 예.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독인 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한 10년을 끊으셨어요. 네. 근데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다시 입에 맞아. 내셨는데 네, 케이스 네. 많아요. 그 이후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완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중독 치료하시는 분들은 완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두 다 회복 중인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코올에 많이 노출이 돼서 뇌가 정말 술에 쩔어버리면 이미 뇌가 중독의 뇌가 된 거죠.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고 10년, 20년 정도 단주를 하셨다가도 다시 술을 드셨을 때 맨 처음하고 똑같이 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간경화까지 오셔서 한 3개월 이상 술을 끊으셨는데 그 다음에 술을 드셔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술을 한 병, 반 병 정도 드시게 되니까 결국 몸이 무너져서 그 다음엔 술을 먹게 되고 옛날하고 똑같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이제 내가 환갑이 되고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면 내가 진짜 한 잔은 마신다. 그렇게 기분 좋은데 내가 술 한 잔도 안 먹고 살면 내 인생이 뭐냐. 그래서 정말 10여 년 이상을 끊으셨다가 그런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한 잔 드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되셨습니다. 아, 그다음에 너무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한 마음이 드셔서 상당히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셨죠. 그래서 재발을 잘하면 정말 내가 정말 중독 환자구나. 정말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조절 음주가 안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느낄 수는 있지만 재발을 자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재발을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독을 얘기할 때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마음으로 정말 내가 정말 이제는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새로운 삶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셔야지 이걸 몸으로 한번 바닥을 쳐보겠다. 그러시면 알코올성 치매나 강경화나 정말 사망의 길로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술 그렇게 좋아하시면 그냥 한 잔 두 잔만 드세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조절이. 그래서 이 단주하는 것은 술을 끊는 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정말 회복의 과정으로 차근차근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치료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독 치료는 어렵다. 어렵죠. 네. 예, 정답은 마라톤과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네. 그래서 한 번에 딱 끝나고 결심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마라톤과 같이 지난한 과정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중독 치료는 종합 예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술만 달랑 끊어 갖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가랑비에 몸이 젖듯이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재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 환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서 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술로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술에 폭 빠졌다는 것은 뇌만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관계가 또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알코올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술을 먹어야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술을 마시고 술 먹는 재미밖에 없고 술을 먹어야 잠도 오고 또 가족들하고의 모든 관계도 술 먹으면서 해결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하면 아니 그럼 술도 안 먹고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맞아. 이런 그런 얘기들 얘기 많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인생에서 술을 싹 빼면 껍데기만 남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내 자신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술을 끊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술 안 먹고 맑은 정신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거, 가족 간의 관계, 직업의 문제, 자기의 삶의 목표,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심지어 이제 마라톤이다, 긴 싸움이다 하셨는데 마라톤은 42.19km만 뛰면 결승전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중독 치료의 결승점은 분명히 결승점은 있긴 있나요? 없고 없어요. 계속 회복의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면 아. 행복해지죠. 아, 네. 그래서 그것이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의 시작은 무엇이냐?
일단 자기가 조절해서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네. 그게 바로 시작이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끊으라고 하면 끊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일단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공감을 술 과음해서 마시고 사고 친 것을 공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술 드시고 문제 행동했던 것은 공감할 수 없지만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마음고생,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서 주는 게 있어야 비로소 이분들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종합 예술적인 치료가 시작이 되고 술 없이 맑은 정신에 잘 살아가기 위한 이제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한 가지가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는 의사들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 중독자들이 하도 괴로워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임이 AA라고 불리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자조 모임인데요. 거기서는 자기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든 맞아. 12단계 12전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와. 있고 그분들의 모임이 상당히 치료적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좀 되모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외국 영화에서 보면 한 10여 명이 둘러앉아서. 둘러앉아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네. 알코올 중독자 네, 김재원입니다. 그럼 아무개입니다. 하이 재원 뭐 네. 이러는 게 그런 모임이거든요. 어우,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이게 인정하고 용기를 내시는 게 어쨌든 첫 걸음인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패스트푸드를 좀 먹어라. 그런 맛있어. 얘기인데요. 우와. 맛있어.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안 좋죠. 그러면은 뭐 햄버거 네, 네, 이런 거요? 네. 뭐 치킨, 피자. 거기서 뭐 네. 어떤 그게 성분이 어떻게 나왔나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대개 그 밥도 잘 안 드시고 안주 같은 음식을 주로 드세요. 근데 안주빨도 약해요. 그래서 뭐 고기가 익기 전에 찌개가 끓기 전에 일단 술부터 몇 잔 들이키십니다. 그래서 딱 회식 가면 이 중독 성향이 있는 분들의 음주 행태가 딱 보여요. 빨리 술을 마셔서 알코올 그 혈중 농도를 올리는 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제 야 뭐해 빨리 따라 그래갖고 몇 잔 쫙쫙 드시는 분들이 이제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알던 이분도 뭐 패스트푸드는 음식조차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드셔야 뭐 이렇게 국물 같은 거 좀 드시면서 주로 음주를 많이 하셨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음식을 섭취하신 게 아니라 술을 드시기 위한 안주 위주로 섭취를 그렇죠. 하고 사셨던 네. 거죠. 요즘 웬만한 식당에선 다 술을 파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술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어디 지방에 출장을 가셨는데 보니까 다 식당에서 술을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술을 끊기 위해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패스트푸드점을 찾아가서 햄버거를 먹는데 야 내가 이런 음식을 이런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술을 끊어야 되나? 그래서 눈물이 툭툭툭툭 흘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먹어봤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주말에 이제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이제 같이 놀자고 하고 옛날에는 애들이 와도 야, 절로 가. 왜 술 취해 있으니까. 때문에, 예. 그리고 술 냄새 나니까 애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요새 이제 술을 끊고 술 냄새도 안 나고 좀 말이 통하니까 이제 애들이 왔죠. 애들이 아빠 뭐 햄버거 먹고 싶어 뭐 이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자기는 먹어도 받겠다. 그래 가자 내가 사줄게.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같이 먹고 애들이랑. 왔어요. 예.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한테 막 가서 세상이 변했다는 식으로 너무 아빠하고 같이 햄버거를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 아빠하고 햄버거를 먹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변화된 모습에 너무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한 행동인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술만 먹었지 가족들한테 전혀 해준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런 조그마한 행복감, 그다음에 다시 찾는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단주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핑계 대고 뭐 화내고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이제 정말 단주하시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기조로 쭉 가셔야지만 단주가 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등산을 하더라도 혼자 하라. 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등산 혼자 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죠. 근데 왜 혼자 하라는가 하면 이 등산로에요 술집이 많아요. 도토리묵도 팔고, 네, 전도 전에다가 팔고, 막걸리. 예. 막걸리도 팔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 이제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제 저희 환자분들은 깨졌다고 하는데 깨지기가 십상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술 정말 끊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절로 갔어요. 절에. 아. 절에 가서 이제 도 닦고 술 끊겠다고. 절에 가면 술이 없겠지. 절에 갔더니 보살님들이 곡차를 갖다 주시고, 공동주 만들어서 주시고. 네, 그다음에 등산객들이 내려오다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어? 그러면서 먹던 소주 다 팩소주 아이고. 이거 먹고 있으라고 주시고. 그래서 절에 갔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깨지겠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환경을 다 바꿔서 술을 끊을 수가 없고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등산을 꿋꿋하게 혼자 다니신 거죠. 자극을 자기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극을 멀리 하려고 열심히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낙엽이 그렇게 이쁜 걸 처음 봤대요. 이 낙엽에 그 단풍이 들었는데 그렇게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등산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맨날 술만 먹었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과거에 술에 쩔어서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로 개탄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독 치료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것은 오늘부터 술을 안 드시는 것이고요. 나의 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절 음주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술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인생을 술 안 먹고 맑은 정신에 가족들과 더불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좋은 쪽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좀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중독의 치료입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기선환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